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사이버 정책을 총괄하는 사이버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 NSA 국장 지명자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곧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와 동맹, 관련 업계들과 협력해 이들의 역량을 제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일 티모시 허그 미국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 NS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허그 지명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랜섬웨어 활동과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 specific number, but I do know that from a nation state, a ransomware actor, and DPRK, both in their cryptocurrency theft and how they enable IT workers to gain funds, and it is certainly an enabler for the DPRK to raise funds focused on their military program.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당의 중진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에만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이것은 핵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가량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돈 세탁 과정에 중국 금융망이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your experience, General Hawk, when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and pours that money into its nuclear programs, does that pose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t does, Senator. 허그 지명자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적 해커들을 제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회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The most capable competitor that we have in cyberspace is the PRC. They use cyber to gain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advantage. 허그 후보자는 자신이 인준되면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고 다른 정보기관과 동맹, 관련 업계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공군 중장인 티머시 허그 사이버 사령부 부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승진시키고 NSA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두 조직은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NSA는 첩보 활동을 담당하고 사이버 사령부는 미군의 사이버 전력을 총괄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디파이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과 공화당의 밋 롬니 의원 등 4명의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국가안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골자로 재무부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권한을 현대화하고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을 세탁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워너 의원은 북한 같은 적국 행위자 등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이전하고 세탁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으로 디파이를 악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규정들은 북한 정부와 중국 화학제조업체, 멕시코 마약 카르텔 등이 지난 몇 달 동안 일상적으로 이용한 돈 세탁의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략 핵 잠수함 SSBN의 한국 기항을 비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의 위협을 일축하고 전략 핵 잠수함 기항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을 통해 취한 조치들이 북한의 위험한 긴장고조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동맹의 목표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과는 달리 방어 태세를 개선하고 북한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노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우리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면서 미군 측은 자신들의 전략 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 NCG를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실은 19일 VOA에 리시 의원이 미한 핵협의 그룹 NCG 관련 안건을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는 NCG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 미한 정부들이 계획하고 협의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능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NCG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지난 18일 서울에서 양국 국가안보회의 NSC의 차관급이 주관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생존과 소재 파악을 위해 다각도로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잔인한 정권으로 과거 미국인 구금 과정에서 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았다면서 킹 이병의 구금 상태와 안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의로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트래비스 킹 이등병에 대한 잇따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정보 확인을 위해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킹 이등병을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그의 상황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no. We have not heard any communication or correspondence from the North Koreans on this incident. We don't know his condition. We don't know where he's being held. We don't know the status of his health. 싱 부대변인은 이어 당초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켜 구금 상태에 있다가 추가 징계를 위해 본국으로 송환될 상황이었던 킹 이등병이 자발적으로 월북했기 때문에 현재 탈영 상태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등병이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월북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행적에 대해 군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the Army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is incident. It's going to be led by Army counterintelligence personnel, and they'll be conducting this in coordination with U.S. Forces Korea. So we at this moment right now, I can't tell you more about his whereabouts. That's something that the investigation would reveal.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킹 이등병의 구금 위치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큰 우려사안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억류 미국인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킹 이등병의 안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Of course, we're concerned about his well-being. I mean, this is not a country that is known for humane treatment of Americans or, frankly, anybody else for that matter. So we can't confirm. We don't know the conditions in which he's living right now. It's the not knowing that is deeply concerning to us. We're trying as best we can to get as much information as we can about him. 커비 조정관은 킹 이등병의 소재와 안위에 대한 정보 등을 얻기 위해 북한 측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킹 이병이 미국 송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군인인 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 18일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월북 당시 판문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뉴질랜드 관광객은 킹 이등병이 영화를 찍거나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등병 등 다른 관광객들과 판문점 견학을 함께한 뉴질랜드의 세라 레즐리 씨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광객 40여 명이 공동경비구역 JSA 자유의 집에 도착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킹이 북한 측 지역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고 현장에 있던 미군들이 멈추라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식간에 발생했고 다른 관광객들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다른 문을 통해 버스에 올라탔으며 모두 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공개한 레즐리 씨는 이어 누군가가 북한으로 가길 원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킹의 월북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앞 대동강에 대형 부교가 설치되고 김일성 광장에서 대형 구조물이 철거되는 등 북한의 열병식 임박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VOA가 김일성 광장 바로 앞 대동강을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광장 앞과 강 건너편을 잇는 두 개의 대형 부교가 설치된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 부교 두 개가 설치되는 것은 열병식 1, 2주 전에 나타나는 표식으로 지난해 4월 당시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한 이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열병식이 열리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도 광장에 설치됐던 대형 구조물이 대부분 철거되고 일부만 남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구조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훈련을 실시했다가 열병식 직전에 광장을 비우는 식으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와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오는 27일, 즉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통해 군수물자를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러시아의 전쟁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인과 단체 등 120여 대상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 국적자 리명혁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1972년생 남성인 리명혁은 러시아의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을 도우면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또는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상품 서비스 제공을 했으며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군수품 선적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